한국이 세계 최고의 제설 시스템을 갖췄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스웨덴 기상청의 수석 연구원이었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북유럽의 제설 기술을 뛰어넘는 나라가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게다가 그곳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니 저는 20년간의 기상학자 경력을 걸고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에요. 우리가 알던 모든 상식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단 하루 만에 제 평생의 신념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북유럽 최고의 기상학자도 이해할 수 없었던 그곳, 폭설 속에서 더욱 빛나는 도시 서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스웨덴 기상학자가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반전, 그 생생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웨덴 기상청 수석 연구원 엘라 리드입니다. 평소 한국의 선진적인 제설 시스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마침 서울의 폭설 소식이 들려 직접 취재를 오게 됐답니다. 오늘은 제가 서울에서 목격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서울의 제설 시스템에 대해 연구해왔어요. 우리 스웨덴은 북유럽의 위치에 눈이 많이 오는 나라로 유명하지만 도시 기능 유지 면에서는 서울만한 도시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들었거든요. 이번 폭설은 그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짧은 밤 사이에 10cm가 넘는 폭설이 예보되었을 때 스톡홀름이었다면 아마 도시가 완전히 마비되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도시는 15cm만 내려도 대부분의 기능이 멈춰버리거든요.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그동안 논문과 보고서로만 접했던 서울의 제설 시스템을 이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거죠. 인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주요 도로들은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더군요. 공항에서 만난 BBC 특파원 클레어 하틀리는 원룸촌 취재를 잠시 미루고 저와 함께 서울의 폭설 현장을 취재하기로 했어요. 엘라, 이건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에요. 런던이었다면 완전히 마비됐을 텐데 여기 서울은 마치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잖아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길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요. 밤새 내린 폭설로 도시는 하얗게 변했지만 도로는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떨어졌는데도 도로는 전혀 얼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주요 도로에 열선이 깔려 있다고 하더군요. 아침 출근 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제가 묵을 호텔에 짐을 풀자마자 서울 시내로 나왔어요. 아침 일찍부터 제설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도로를 누르고 있었고 새벽부터 작업을 시작했는지 주요 도로는 벌써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더군요. 특히 놀라웠던 건 제설차들의 움직임이었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서울의 위기 대처 능력이 정말 대단해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도시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잖아요. 클레어의 감탄에 저도 깊이 공감했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서 본 광경은 더욱 놀라웠어요. 수많은 시민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올랐고 지하철과 버스는 정상 운행되고 있었거든요. 역 앞에서는 역무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며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돕고 있었죠.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는 얼음이 하나도 없었고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완벽한 시스템이었죠.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스웨덴 기상청의 첫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자꾸만 시선이 창밖으로 향했죠. 몇십 센티미터가 되는 폭설 속에서도 도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숨쉬고 있었거든요. 버스는 정시에 도착했고 지하철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행되고 있었죠. 카페 안에서도 사람들은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서울의 제설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가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시민들의 모습이었어요. 클레어가 시청 앞에서 찍어온 영상을 보며 더욱 놀랐답니다. 엘라, 이건 정말 대단해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눈을 치우고 있더라고요. 우리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건물 앞에서는 상점 주인들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이 함께 나와 눈을 치우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 있었죠. 어떤 곳에서는 이웃끼리 제설 도구를 나눠 쓰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제야 서울의 제설 시스템이 세계 최고로 꼽히는 이유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리 스웨덴에서는 정부의 제설 작업만을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데 서울은 첨단 시스템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도로에서는 차들이 서행하며 질서 있게 움직였고 보행자들도 서로를 배려하며 조심스레 걸어 다녔어요. 폭설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도시를 보며 서울이 가진 특별한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새벽 3시 잠에서 깼을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하얗게 눈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다른 무언가였답니다. 도로 위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제설차들의 행렬이었죠. 스마트폰으로 서울시 제설 현황 앱을 켜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실시간으로 제설차들의 위치가 표시되고 어느 구간이 제설 작업 중인지, 어느 도로가 안전한지까지 한눈에 들어왔거든요. 클레어, 이것 좀 봐요. 옆방의 BBC 특파원 클레어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스마트 제설 시스템이에요. 집 제설차들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시민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요. 제 흥분된 목소리에 클레어도 서둘러 제 방으로 왔습니다. 세상에, 이건 정말 놀라워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클레어가 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죠. 게다가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제설 요청도 할 수 있네요. 이런 쌍방향 소통 시스템은 처음 봐요. 새벽 4시, 저희는 직접 현장을 보기로 했어요. 서울시청 앞으로 나가보니 도로는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제설차들이 마치 군대처럼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제설차들의 움직임이었어요. 대형 제설차가 먼저 지나가면 그 뒤를 이어 소형 제설차가 골목길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염화칼슘 살포차가 지나가는 식이었죠. 스웨덴에서도 제설 작업은 하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건 처음이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도로 곳곳에 설치된 자동 염수 분사 시스템이었어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염수를 뿌려 도로의 결빙을 막아준다고 하더군요. 아침이 되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역사 내부는 이미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계단과 에스컬레이터에는 열선이 가동되고 있었죠. 서울 지하철은 폭설 대비 매뉴얼이 있어요. 역무원 김민수 씨의 설명이었어요. 폭설 예보가 있으면 자동으로 비상대응 체계가 가동되고 모든 역사의 진입로와 계단에 열선이 작동하게 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도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전자 안내판에는 버스들의 실시간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고 몇 분 후에 도착할지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었죠. 폭설 때문에 버스가 조금 지연될 수는 있지만 운행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시민 이영희 씨가 말씀해 주셨어요. 스마트폰으로 버스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기다리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요. 오전 9시 강남역 인근의 한 카페에서 클레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지난 몇 시간을 정리해 보았어요. 엘라, 서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클레어가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하지만 서울은 그 도구를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완벽하게 활용하고 있더군요. 특히 인상적인 건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설차, 지하철, 버스, 그리고 시민들의 스마트폰까지 마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도시는 평소와 다름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출근길 시민들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교통 정보를 확인하며 발걸음을 재촉했고 도로 위에서는 제설차들이 끊임없이 순찰을 돌고 있었죠.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건 이 모든 기술이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자연스럽게 융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에 클레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런던에서는 이런 상황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재택근무를 선택할 텐데 서울 시민들은 이 기술을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웨덴에서는 이런 규모의 폭설이 내리면 도시가 최소 몇층 마비됩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첨단 기술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무장한 이 도시는 마치 폭설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힘차게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서울의 한낮, 제 눈앞에서 특별한 장면이 펼쳐졌어요. 광화문 사거리에서 한 대형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죠.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차가 움직이지 못하자 뒤쪽 차들이 경적을 울릴 법도 한데 놀랍게도 그 누구도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근처 사무실에서 양복 차림의 직장인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같이 밀어봅시다.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순식간에 1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클레어가 얼른 카메라를 꺼내들었죠.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에요. 런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어요. 하나, 둘, 셋. 구령과 함께 모두가 힘을 모았고 무거운 화물차는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운전기사님이 창문을 열고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건넸죠. 도움을 준 시민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로 흩어졌어요. 양복 차림의 한 직장인은 눈에 젖은 옷자락을 털며 웃었습니다. 이런 날은 서로 도와야죠. 우리도 언제 어려움에 처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점심시간 원룸촌 골목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을 마주했어요. 좁은 골목이라 제설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이곳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서로 모르는 사이임에도 자연스럽게 협력하는 모습이었어요. 학생들도 나와서 도와주고 있어요.
이곳의 부동산 중개사 박정숙 씨가 말씀해 주셨어요. 아침부터 근처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어르신들 집 앞을 쭉 치워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박 씨의 말씀처럼 골목 곳곳에서는 세대를 초월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었어요. 작은 분식집 앞에서는 더 훈훈한 광경이 펼쳐졌죠. 할머니 사장님이 제설 작업을 하는 주민들에게 따뜻한 어묵 국물을 나눠주고 계셨거든요. 추운데 이거라도 드세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 골목이 이렇게 깨끗해졌네요. 할머니의 말씀에 주민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감사 인사를 건넸어요. 스웨덴에서는 각자 자기 집 앞만 치우는 게 일반적이에요. 제가 클레어에게 설명했죠.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뭔가 다르네요. 마치 이웃의 어려움이 곧 나의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클레어는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공동체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도시의 힘이 아닐까요? 오후가 되자 한 시민단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어요. 이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 제설 작업을 돕고 필요한 생필 전달하고 있었죠.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날 외출하기가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해요. 단체의 김하늘 대표는 말씀하셨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한 편의점 앞에서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했어요. 배달 라이더들이 모여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한 구간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오늘은 무리하게 배달하지 말자. 서로 조심하고 위험하면 포기하는 게 낫다. 라이더들의 대화에서는 서로를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날 저는 수많은 작은 온정의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노인의 발이 미끄러지자 즉시 부축하는 학생들, 이웃의 차가 헛바퀴를 돌 때 함께 미는 시민들, 제설 작업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는 가게 주인들, 이런 장면들이 서울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졌어요. 오늘 본 광경들은 제가 스웨덴에서 경험한 그 어떤 폭설 상황과도 달랐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클레어에게 말했죠. 여기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마음. 그게 바로 서울의 진정한 저력이 아닐까요? 기상학자로서 저는 오늘 하루 동안 서울의 제설 시스템을 꼼꼼히 분석해보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 서울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인상적이었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관제센터에서는 도시 전체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어요. 서울의 제설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움직입니다. 관제센터의 이태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예방, 신속한 초동 대처, 그리고 시민들과의 협력이죠. 스웨덴의 시스템과 비교하며 들으니 차이점이 더욱 또렷하게 보였어요. 우선 예방 단계부터 달랐습니다. 스웨덴에서는 기상 예보를 바탕으로 제설 차량을 배치하는 정도지만 서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있었어요. 센서로 도로의 결빙 가능성을 미리 감지하고 AI 제설 취약 지점을 분석해 자동으로 대응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빅데이터 활용이에요. 관제센터의 화면을 보며 이 과장님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0년간의 제설 작업 데이터, 교통량, 경사도, 일조량까지 모든 정보를 분석해서 최적의 제설 경로를 도출하고 있어요. 스웨덴에서는 아직 시도조차 하지 못한 수준이었죠. 점심시간 클레어와 함께 스웨덴 대사관의 마르쿠스 책임자를 만났어요. 스웨덴도 제설 기술은 우수하지만 시스템 통합 측면에서는 서울에 배울 점이 많습니다. 마르쿠스의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스웨덴의 각 도시들은 자체적인 제설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서울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민 참여 플랫폼이었어요. 서울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시민들은 실시간으로 제설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곳에 제설 요청을 할 수 있었죠. 스웨덴에서는 시민들이 주로 수동적인 정보 수신자에 그치는데 서울은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자로 나서고 있어요. 클레어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김민석 교수님을 만나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울의 강점은 첨단 기술과 전통적인 공동체 의식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은 제가 느낀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었어요. 스웨덴이 기술력에만 의존하는 반면 서울은 기술과 인간미를 절묘하게 결합하고 있었던 거죠. 도시 설계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차이가 있었어요. 서울은 고밀도 도시라는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바꾸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설명이었어요.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제설 시스템이 발전했죠. 실제로 서울의 제설 시스템은 복잡한 도시 구조에 최적화되어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클레어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왜 서울은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죠. 아마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때문이 아닐까요? 서울은 폭설이라는 자연재해를 스마트 시티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았어요. 실제로 서울은 매년 제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었어요.
작년에는 드론을 활용한 제설 모니터링을 도입했고 올해는 자율주행 제설차 시범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반면 스웨덴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었죠.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시민들의 참여 의식이에요. 클레어가 취재 수첩을 보며 말했어요. 서울 시민들은 단순한 서비스 수혜자가 아니라 도시 운영의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어요. 정말 공감되는 말이었죠. 스웨덴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니까요. 하루 종일의 관찰과 분석을 마무리하며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했어요. 서울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제설 시스템의 우수성이 아니었어요. 기술과 시민의식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낸 새로운 도시 운영 모델이었던 거죠. 밤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여전히 제설차들이 도로를 누비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기계의 움직임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지혜,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깃들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아침 일찍 지하철을 타고 도시를 둘러보기로 했어요. 역에 도착하자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 풍경이 펼쳐졌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지하철 운행 정보를 확인하던 시민들은 열차가 정시에 도착하자 질서정연하게 탑승했어요. 서울 지하철은 특별해요. 역무원 김태현 씨가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폭설이 내려도 99% 이상의 정시 운행률을 자랑하죠. 지하철 안에서 만난 직장인 이수민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걱정했죠. 하지만 실시간 교통정보를 보니 지하철이 정상 운행이더라고요. 믿고 나오길 잘했어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쌓여 있었지만 차량 내부는 따뜻했고 승객들의 표정도 평온해 보였습니다. 환승역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는 과정이 마치 잘 짜인 공연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서울의 환승 시스템은 세계 최고예요. 클레어가 감탄했죠. 런던의 지하철은 이런 날이면 반쯤은 운행이 중단되는데 여기는 마치 눈이 오지 않은 것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지상으로 나와 강남역 일대를 둘러보니 카페들은 이미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한 카페 매니저는 아침 일찍부터 단골 손님들이 찾아오시는데 문을 닫을 순 없죠. 라며 웃었습니다. 매장 앞은 이미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은 평소처럼 노트북을 펴고 일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편의점들의 모습이었어요. 폭설 속에서도 물품 공급이 끊기지 않았다는 게 놀라웠죠. 새벽 배송이 조금 늦어질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모든 물품이 정상적으로 입고됐어요. 지혜 강남점의 정민우 점장님 말씀이었어요. 물류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답니다. 점심시간 회사원들은 평소처럼 식사를 하러 나왔어요. 한 직장인은 눈이 와도 식당이 문을 열지 않을까 걱정은 없어요. 서울은 이 정도 날씨에는 끄떡없죠. 라며 말씀하셨죠. 식당들은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바빴어요. 날씨 때문에 포장 주문이 늘었다고 하더군요. 오후에는 학원가를 둘러봤어요. 학생들은 두터운 패딩을 입고 학원으로 향했고 선생님들은 평소처럼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죠. 폭설 때문에 학원을 쉬면 학생들의 학습 리듬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철저히 준비했죠. 한 학원 선생님의 말씀이었어요. 지하 쇼핑몰에서도 일상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지하 상가는 날씨의 영향을 덜 받아요. 오히려 이런 날은 손님이 더 많죠. 한 의류 매장 직원 박소영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쇼핑몰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매장마다 겨울 세일 행사가 한창이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문화생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녁에 들른 영화관은 관객들로 가득했고 공연장에서는 예정된 공연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폭설 때문에 공연을 취소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예매율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공연장 관계자의 말씀이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퇴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출발했어요. 하지만 교통이 생각보다 너무 잘 돼서 놀랐어요. 한 직장인의 말씀처럼 도로는 이미 깨끗이 치워져 있었고 버스도 정상 운행 중이었죠. 클레어와 저는 퇴근 시간의 풍경을 지켜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엘라, 서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도시의 진정한 힘은 위기 속에서도 일상을 지켜내는 능력이 아닐까요? 서울은 그걸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밤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여전히 도시는 활기찼어요. 스문의 시간 카페에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편의점에서는 야근하는 직장인들이 간식을 사고 있었죠. 폭설도 서울의 일상을 멈출 순 없었나 봅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범한 일상을 이어가는 모습이 서울이 가진 특별한 저력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제주도로 떠나기 전 마지막 날, 클레어와 저는 서울시청 옆 카페에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엘라, 스웨덴으로 돌아가면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클레어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폭설 대처 시스템을 소개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서울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줬으니까요. 제 말에 클레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단순한 재난 대응 사례가 아닌 미래 도시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보도하고 싶어요. 오전에는 서울연구원의 도시계획 전문가 최준호 박사님을 만났어요. 서울의 강점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최 박사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폭설 같은 자연재해는 어느 도시나 겪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을 도시 발전의 계기로 삼은 건 서울의 특별한 점이에요. 실제로 서울은 매년 겨울마다 제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었어요. 작년에는 AI 기반 제설 경로 최적화 시스템을 도입했고 내년에는 자율주행 제설차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스마트도시 담당관 김도윤 과장님의 설명이었어요. 끊임없는 혁신이 서울의 뒤처럼 느껴졌죠. 점심시간에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봤어요. 20년 넘게 서울에서 살았다는 택시기사 이명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전에는 폭설만 오면 도시가 마비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시스템도 좋아졌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의식이 변했죠. 서로 돕고 배려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오후에는 스웨덴 대사관에서 특별한 미팅이 있었어요. 스톡홀름시의 도시계획 담당자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서울의 사례를 공유했죠. 서울의 스마트시티 전략은 우리에게 좋은 영감이 됩니다. 스웨덴 측 담당자의 말에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기술만이 답은 아닙니다. 서울이 보여준 건 기술과 시민의식의 완벽한 조화예요. 스웨덴도 시민 참여형 도시 운영 모델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죠. 제 제안에 많은 참석자들이 공감을 표했어요. BBC 특파원 클레어도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를 했고요. 저녁에는 한국의 도시공학과 학생들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젊은 세대들의 생각이 특히 인상적이었죠. 저희는 서울을 더 나은 도시로 만들고 싶어요. 기술은 수단일 뿐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의 행복이니까요. 한 학생이 말해서 서울의 밝은 미래가 느껴졌어요. 런던도 배울 점이 많네요. 클레어가 취재 노트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특히 시민들과 행정기관의 파트너십이 인상적이었어요. 런던은 아직도 일방적인 행정 서비스에 머물러 있는데 서울은 이미 쌍방향 소통을 실현하고 있으니까요. 밤이 되어 남산타워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폭설이 내린 후 이틀째 도시는 완벽하게 일상을 되찾았더군요. 이게 바로 진정한 도시 회복력이에요. 제가 말했죠.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게 아니라 더 강하게 발전하는 능력 말이에요. 내일이면 저는 제주도로, 클레어는 런던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경험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겨질 것 같아요. 스웨덴에 돌아가면 제가 본 서울의 모습을 꼭 알리고 싶어요. 제 말에 클레어도 BBC 스페셜 리포트로 서울의 이야기를 전할 계획이라며 웃었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여전히 제설차들이 도로를 누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리 보이더군요. 저기 움직이는 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어요. 미래 도시의 청사진이자 인간과 기술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하모니였죠. 서울은 이제 더 이상 배우는 도시가 아니라 가르치는 도시가 된 것 같아요. 호텔 로비에서 클레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며 말했어요. 혹독한 자연재해 속에서도 일상을 지켜내는 법, 시민들과 함께 도시를 운영하는 법,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법. 이 모든 것을 서울이 세계에 보여줬으니까요. 지금까지 서울에서의 특별한 겨울을 경험한 스웨덴 기상학자 엘라 리드와 BBC 특파원 클레어 하틀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의 제설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의 힘이 아니라 시민들의 따뜻한 연대와 협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다음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도시들이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와 문화적 매력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